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확실히 업로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왔고,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뭐 메인은 무난하게 적중을 했지만 이게 이순위를 두 조합 데려가느냐, 하나 데려가느냐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결국 승패 조합만 데려갔는데 오버 조합을 안 데려가니까 또 리버풀 오버랑 세비야 오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디네세 무가 좀 더 걸렸더라면 오버로 가는 게 맞긴 했는데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그냥 이순위를 가고도 원래라면은 세 조합 데려갔지만 뭔가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조합을 조금 평소보다 좀 이제 줄여서 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오버 조합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오버 조합이 둘 다 두 배가 넘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왔거든요. 한 다섯 배.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경기가 거의 없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경기가 좀 있다 보니 내일을 위해서 좀 참자 이랬는데 참으면 아쉽게 좀 적중될 수 있었던 게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뭐 메인 적중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질샷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지난주에 어쨌든 연패를 끊어냈고 다시 이제 흐름을 좀 찾아왔는데 지난 주말은 좀 최악 중의 악이었죠. 지지난주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 주는 유로파 경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경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챔스가 몇 경기 없어요. 카이라트 그리고 파포스 슈투트그라츠까지 3경기고 나머지는 다 잉글랜드 리그컵입니다. 원래 명칭은 잉글랜드 리그컵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카라바오 컵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태국의 이제 에너지 음료 브랜드 카라바오가 이제 스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이제 EFL컵, 잉글리시 풋볼 리그 컵인데 스폰서가 카라바오기 때문에 카라바오 컵이라고도 불립니다. 27년까지 이제 그 스폰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스폰서가 바뀌면 나중에 그게 이름도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그컵 7경기랑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스 지난번에 이 카이라트 발음도 어려워. 뭔가 라이트를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 카이라트 셀틱이 비길 줄은 몰랐죠. 지난번 셀틱 승에 뭐 마엔도 1.5가 안 됐었는데 비긴 거 보면은 확실히 홈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지난번 셀틱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리그컵으로 갈게요. 시간상으로 분석을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순서가 약간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지난번에 슈팅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점유율만 압도적으로 높았지 슈팅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팀인데 챔스에서 꺾고 올라온 팀 보면은 뭐 슬로반부도 꺾고 올라왔고 뭐 그 올림피아 류뷸라냐 걔네도 꺾고 올라왔고 일단 원정 성적은 되게 안 좋아요. 원정 그 챔스에서 단 한 경기밖에 골을 못 넣었고 다 무득점입니다. 근데 홈에서는 3경기 다 골을 넣었고 실점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셀틱이 지난번
점유율만 압도했지 슈팅도 비슷했고, 그리고 뭐 이게 오늘 이기면 뭐 그래도 1차전 비긴 게 뭐 큰 상관이 없는데, 비긴 카이라트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이거죠. 이런 기회가 또 뭐 안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은 지금 보면은 그 셀틱전 이후에 경기가 없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팀은. 근데 셀틱은 리그 경기를 한 경기 더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 배당을 분명 적게 줬을 거거든요. 셀틱이 원정이고 1.5가 조금 안 되는데 굳이 이 배당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난번 셀틱 원정에서 비겼다고 해서 뭐 이번에 홈에서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갈 거다 해서 뭐 2프렌 이렇게까지 보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뭐 홈에서 못 이겼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프렌에 대한 배당이 괜찮았다. 만약에 셀틱이 지난번처럼 한 1.12 정도 받고 지난번보다 살짝, 그래서 2프렌 배당이 한 1.67이나 아니면 좀 더 높았다면은 가볼만 했죠. 근데 그 정도까지의 배당 메리트는 없다. 사실 갈 거면 그냥 작정하고 카이라트 프렌을 봐야 되는데 프렌까지 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0대 0이라서 몰라요. 결국엔 이길 확률은 셀틱이 높거든요. 셀틱이 경험도 더 많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장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카이라트의 이제 공격에 골과 어시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합치면은 뭐 조르지뉴하고 같긴 한데 경고 누적으로 한 명이 못 나옵니다. 뭐 주전기포도 부상 중이고 서브가 좀 뛰고 있긴 하지만, 셀틱은 수비 쪽에 좀 부상이 있고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양현준도 한 2경기 정도는 뛰었네요. 지금까지는. 자, 일단 셀틱이 요새 뭐 리그에서도 워낙 잘하잖아요. 프리시즌에서도 뭐 뉴캐슬도 4대 0으로 잡고, 그래서 더더욱 카이라트한테는 질 각이 안 보였죠. 근데 이제 비길 줄은 몰랐고, 만약에 뭐 슈팅이라도 압도해서 이제 못 이겼으면 골 운이라도 없었을 상황이라고 볼 텐데, 슈팅 수도 3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원정 그 지난번 원정인 카자흐스탄 팀이 이번에 홈이기도 하고, 옐로 카드 누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홈인 점을 감안하면은 쉽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셀틱 승무로 보긴 하는데 이게 첫 경기예요. 첫 경기. 시간대가 워낙 다르기도 하고 저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올라가는 팀은 셀틱이 올라갈 확률이 크다. 다만 카이라트의 지난 이제 챔피언스 홈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실점입니다. 무실점. 그리고 매 경기 다 골을 넣었고, 물론 셀틱보다는 다 약팀들이긴 한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리그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셀틱이 이긴다 하더라도 원정 대비 배당은 별로다. 만에 하나 셀틱 승을 갔다가 비기기라도 해서 연전까지 가면은 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흐름대로 가면 카이라이트 2프렌인데 배당이 좋지 않고, 굳이 승패로 본다면은 홈팀보다는 경험 많은 셀틱 쪽을 보긴 하지만 또 배당 대비 별로고, 그래서 이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억지로 가고 싶으면 핸디 쪽을 노려야 되는데, 뭐 카이라트 쪽이 좀 더 괜찮다 싶으면 프렌을 가야 되고, 셀틱이 이길 것 같다 하면 뭐 핸디 무나 뭐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울버햄튼 경기가 아니고 챔스 경기 먼저 할게요. 자, 파포스 FC 대 지베지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난번에 홈에서 졌습니다. 파포스한테. 이것도 뭐 변수라면 변수죠. 그리고 두 골을 먼저 내줬기 때문에 슈팅은 한 1.5배 정도 차이 나긴 하거든요. 25개 대 14개였으니까. 근데 유효 슈팅이 뭐 크게 차이 안 났고, 슈팅 수에 비해. 그리고 점유율도 좀 더 앞서긴 했습니다. 다만 워낙 이른 시간 1분 만에 골을 먹혔고 PK까지 내줬기 때문에 두 골 먼저 내주면 아무리 홈이어도 좀 빡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파포스 입장에서는 얘네 또 홈에서 잘하거든요. 물론 뭐 리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리그 경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스코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경기가 없어요. 원래 리그 경기 날짜가 있는데, 즉 아마도 지배지대를 잡았기 때문에 일정을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로 밀어서. 그래서 일정 부분도 근데 지배지다도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스코어가 안 나온 거 보면 여기도 뒤로 뺐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일정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뭐 리그나 챔스에서 이제 워낙 좋은 성적을 보였던 츠르베나 지베지다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진 적이 없더라고요. 프리시즌에서도 제니트한테 한 번 졌고 워낙 성적이 좋았었는데 파포스한테 진 거는 좀 타격이 있다. 그리고 얘네가 홈에서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영입도 좀 했더라고요. 그 누구지? 브라질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골도 그러니까 실점이 좀 적은 편입니다. 뭐 골을 뭐 아주 많이 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디나모 키예프하고 할 때도 두 경기 다 실점이 없었고 텔아비브하고 할 때도 1실점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언더가 좀 많습니다. 뭐 지베제다는 워낙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오버가 많은데 이게 또 홈에서 졌다 보니 이 원정에서 좀 빡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좀 보고 가야겠다. 지금 배당은 오히려 뭐 지베제다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뭐 배당이 나쁘진 않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1.8 정도면 1.9에서 좀 빠졌는데, 이 경기는 뭐 파포스가 실점이 적다고는 하지만 아예 무실점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지배주자도 이기기 위해선 득점을 해야 되고, 물론 1대0으로 이기면은 연장까지 갈 수는 있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비기면서 이제 홈팀인 뭐 파포스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지, 요것도 어찌 보면 아까 카이라트처럼 이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배당이 별로다. 그래서 요것도 갈 거면 뭐 프렌을 가든 언어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베지다가 이 챔스에서의 그 원정 득점력 보면은 뭐 3골 넣은 적도 있어요. 레오포츠난 상대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다득점 무승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파포스가 실점이 적다 한들. 그리고 공격력으로 보면 원정팀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뭐 아무리 파포스 홈이라고 해도 연장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골 넣으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이거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느 팀이 지더라도 골은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쉽지 않다. 지금 두 경기만 봤는데도 챔스는
별로 막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파포스가 지난번에 졌으면 뭐 비기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뭐 프렌을 보고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필 또 이겼다 보니 오늘 반드시 이제 지배지다의 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패를 가기가 좀 애매해요. 하필 또 홈에서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아마 완전 홈 경기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게 키프로스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홈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다음 그 슈투트 그라츠 대 보데글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슈투트 그라츠 완전 홈 경기장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자, 일단은 보데글림이 지난번에 좀 많은 점수 차로 이겼어요. 원래 원정은 좀 빡셀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대승을 거둘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아직 그때 당시에 이제 슈투트 그라츠가 챔스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던 상황이고 프리시즌이나 뭐 리그에서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리 보데글림 원정이 좀 힘들더라도 뭐 이 정도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사실 5대 0이면 올라가는 건 좀 힘들죠. 아무리 홈이어도.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데글림이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도 지금 무패를 좀 오래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한 거의 10경기인가? 챔스 포함해서. 원정에서도 지금 4연승 중이고 리그에서. 그래서 5대 0인 만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도 슈팅 차이도 좀 많이 났고 그래서 이 그림은 슈투트 그라츠가 이기지만 올라가는 그림은 보데글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뭐 보데글림이 5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굳이 원정까지 가서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3.5 기준 뭐 보데글림이 만약에 뭐 이번 경기도 필사적으로 한다. 그러면 5번 할 확률이 크죠. 슈투트 그라츠도 홈이니까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고. 다만 3.5라서 보데글림이 이 많은 주전 선수를 만약에 뺀다고 가정하면은 오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언어보는 건너뛰고 슈투트 그라츠 프렘 보는 게 맞다. 확률을 아까 치자면 카이라트도 그렇고 파포스도 그렇고 다 이 프렌이 껴있더라고요. 근데 배당이 안 나옵니다. 저는 슈투트 그라츠 프렘 보고 역배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무리 보데글림이어도 5대 0은 이미 거의 뭐 7, 80%는 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기는 건 슈투트 그라치, 올라가는 건 보데글림. 요런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뭐 3골 정도였어도 모르겠는데 5골은 솔직히 너무 빡세긴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수비 쪽에 이적 이슈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데글림이 완전 풀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뭐 교체로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챔스는 끝났다. 근데 챔스는 보시다시피 뭐 셀틱은 패스를 했고 뭐 전부 다 프렌을 가도 되긴 합니다. 흐름은 다 프렌이긴 해요. 카이라트도 이겼으니까 뭐 비겼으니까 이번에도 홈에서 이제 선방할 가능성이 있고 파포스는 이겼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되고 슈투트 그라츠는 뭐 본인들이 아예 경기를 던지지 않는 이상 뭐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높죠. 뭐 둘 다 의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프렌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위에 두 경기는 좀 애매합니다. 셀틱이나 그 지베지다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해서 조심스러울 뿐이다. 해서 오버를 보는 게 맞고
슈투트그라츠 프렘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챔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챔스는 먼저 한 이유가 몇 경기 없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원래 챔스가 더 중요하긴 한데 리그컵이 경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리그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잉글랜드 리그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하고 웨스트햄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울버햄튼이 요새 너무 안 좋죠. 왜냐면 지금 그 상성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아주 살짝. 근데 물론 이게 리그컵이기 때문에 리그하고는 또 다릅니다. 컵 대회 막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팀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초반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이 뭐 몇 강까지 올라갔고 후반부면은 리그 어차피 동기부여 없는 팀들이 뭐 컵 대회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리그도 초반이고 컵 대회도 초반이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출혈도 좀 크죠. 쿠냐도 이제 떠났고 그리고 지금 리그 성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프리시즌엔 그래도 득점이 간간히 있었는데 지금 셀타비고전부터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득점력에 이제 문제. 그리고 웨스트햄도 뭐 쿠두스가 이제 토트넘으로 가고 뭐 하긴 했지만 뉴캐슬에서 윌슨도 데려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이 프리시즌에 뭐 맨유랑 뭐 에버튼도 잡고 맨유전 골도 넣고 본머스도 잡고 했던 거 보면은 썬더랜드한테 그렇게 질 줄 몰랐습니다. 뭐 첼시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썬더랜드한테 진 게 좀 커서 여기도 지금 2패 중입니다. 둘 다. 근데 득점한 웨스트햄이 좀 더 낫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엔이나 그 펠크루그도 지난 시즌 거의 막 부상으로 잘 못 뛰었는데 얘 지금 한 골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골은 안 넣었구나. 2경기 다 뛰었고 골은 파케타가 넣었구나. 그 아마 프리시즌에 넣었던 거를 그걸 아마 착각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중요하다. 로테를 돌릴지 선발로 나올지. 일단 다음 경기가 웨스트햄이 노팅엄 원정이 잡혀 있고 울버햄튼은 홈에서 에버튼전이 잡혀 있는데 일정은 울버햄튼이 조금 더 빠르긴 해요. 하루. 그치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이겨도 전 이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울버햄튼이 이기든 웨스트햄이 이기든 다득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런 경기가. 그래서 좀 차라리 언더를 가는 게 맞지 않나. 괜히 웨스트햄 프렌 갔다가 뭐 울버햄튼의 1대0 승리로 끝날 수도 있고 웨스트햄도 생각보다 지금 리그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리그컵을 버리면서 리그에 집중한다면 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저는 어디도 우세하지 않다. 프렌까지 같이 봐야겠죠 그럼. 우선순위는 다 비슷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좀 더 확률이 높은 건 프렌이고 뭐 배당 대비 노릴 만한 건 뭐 언더랑 무승부 쪽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들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어렵네 오늘. 지금 벌써 4경기 했지만 마음에 드는 경기가 하나도 없다. 원래 이게 딱 느낌이 이길 것 같다. 아니면 뭐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분석하다 보면. 근데 뭔가 말이 많아지고 계속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경기는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가기가 좀 빡세고. 그리고 이제 리그컵에 이제 그런 게 있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선수들이 잘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황희찬이 밀려가지고 10분밖에 못 뛰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황희찬이 선발로 나올 수도 있죠. 리그에 이제 안 쓰려고 하는 이제 감독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컵까지 다 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전 아닌 벤치 선수들을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웨스트햄이 나중에 교체로 뛸 수 있긴 한데 확률로 가면 프렌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본머스 브랜드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포드도 생각을 좀 벗어났던 게 전 에스턴전 당연히 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초반에 약간 중배당 쪽 경기들이 잘 안 맞더라고 생각보다. 예를 들면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썬더랜드한테 진 거라든가 에스턴이 원정에서 브랜드포드한테 진 게. 왜냐면 브랜드포드는 은베모하고 그 요한의 위사가 거의 투톱인데 은베모 이적했죠 맨유로. 요한의 위사도 지금 이적 이슈로 보내달라 해서 그때도 그 뭐지 아예 그 명단이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긴 거는 좀 높게 봐야 된다 보고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 브랜드포드한테 홈에서는 살짝 좀 밀리긴 합니다. 밀리긴 하는데 지난번 그 리버풀전 2골도 있고 울버햄튼전 1골도 있고 어쨌든 2경기 다 득점을 했고 그리고 이게 뭐 브랜드포드도 에스턴을 잡았기 때문에 노팅엄전 3실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얘네 프리시즌에도 나름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본머스가 홈이더라도 브랜드포드가 지난번 에스턴을 잡고 리그에서 기세를 좀 탔기 때문에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도 뭔가 언더를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뭐 다음 경기 뭐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한데 브랜드포드는 원정이고 또 본머스도 토트넘 원정이네. 둘 다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은 본머스를 좀 높게 봐서 뭐 배당이 좀 낮은데 1.7의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그리고 울버햄튼 또 퇴장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퇴장당한 상대로도 추가골을 못 넣었다? 본머스도 문제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찍 그 초반 골이 아니었으면 비겨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도. 그래서 무 보고 넘어가겠다. 언더를 보기에는 뭔가 다득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컵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전을 얼마나 기용할지도 좀 의문이긴 하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니 더비카운. 오늘은 뭐 배당을 높여가야 되나 이거? 자, 번니로 말할 것 같으면 실점이 최소 실점 팀이었다. 16골인가 밖에 안 먹혔죠.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근데 토트넘한테 3실점 하는 거 보고 역시 일부는 힘든가 생각했는데 또 썬더랜드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같은 챔피언십 출신한테 강합니다. 번니가. 그래서 2대0으로 잡아낸 것도 있고 자 더비카운도 일부가 아니고 이제 챔피언십 팀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코번트리한테도 5실점 하고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뭐 그 지금 리그컵을 브로미치 상대로 비겨가지고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는데 뭐 이번에도 운이 따라줄진 모르겠지만 번니는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들이 홈이면 모르겠는데 최근 실점 많은 적도 있고 오히려 리그보다는 뭐 실점이 적긴 하지만 이게 한 경기밖에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번니가 어쨌든 강합니다.
일부 팀한테는 아직 뭐 증명을 못했지만 한 경기밖에 안 해서 이 더비카운한테는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0대 0으로 비기긴 했는데 그래도 번리 봐야죠.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거든요. 번리가 지난 시즌에 더비카운 상대로는 두 번 다 비겼어요. 홈에서 0대 0, 원정에서 0대 0. 그래서 그것만 걸릴 뿐이지 그거 말고는 뭐 번리 승 봐야죠 이거는. 근데 배당이 1.4입니다. 4. 1.4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유독 더비카운 상대로 최근에 비긴 것도 있고 그리고 컵대회니까 혹시 모른다. 혹시 아니면 번니가 실점이 적은 거 생각해서 전 차라리 언더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니 승은 배당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뭐 1대 0,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뭐 더비카운이 지난 브로미치전처럼 비겨버리든가 1대 1로 아니면 뭐 0대 0으로 끝나든 컵대회라 몰라가지고 변수가 나오든 그때도 뭐 극장골로 연장 가서 이제 연장이래 극장골로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겼는데 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번리 승부 보지만 약간 뭐 언더가 더 땡기는 그런 느낌? 두 번 다 비긴 게 살짝 좀 걸리긴 하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럴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럴 코번트리. 자, 일단은 미럴이 은근히 자잘한 부상들이 좀 있습니다. 뭐 미드필더에 아예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이 좀 있다 보니 물론 코번트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얘네는 뭐 완전 부상 빼고는 거의 몇 명 없거든요. 특히 공격 쪽은 그래도 뭐 나가는 선수가 그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코번트리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코번트리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잘한다. 프리시즌에 모나코 상대로 이제 5실점하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죠. 베티스랑 비기고 뭐 장크트 비기고 브리스톨 이기고 헐시티 비기고 그리고 그 리그컵에서 이제 루턴타운을 잡고 올라왔고 그리고 더비카운 퀸즈 상대로 5득점 7득점 그래서 최근에 3연승 중으로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리그에서도 아직 패배가 없고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만 성적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지금 얘네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노리치전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도 원정 4연승 중이었고 노리치 잡고 뉴포트 카운티 잡고 리그컵에서 홈에서 미들즈브로한테 3실점 했지만 지난번 제가 이제 셰필드 승무를 봤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출발이. 원정에서 또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원정 3연승 중입니다. 프리시즌 빼고 프리시즌 빼고도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선 강한데 홈에서는 경기가 거의 없기도 했고 또 이게 코번트리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뭐 미럴도 나쁘진 않지만 코번트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고민되는 게 이게 무승부 쪽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코번트리의 득점력을 좀 더 높게 와서 오버로 가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미럴이 홈에서 코번트리 상대로 최근에 좀 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번트리가 프렘 받았으면 딱이긴 한데 이게 정배를 줬거든요. 어쨌든 미럴 그냥 코번트리 정배. 그래서 미럴이 프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돼요. 이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럴이 홈이기 때문에
뭐 원정만큼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코번트리가 다득점을 하든 아니면 뭔가 잠시만요. 퀸즈랑 더비카운 잠깐만 챔피언십 순위를 좀 봐야겠는데요. 아직 많이 한 건 아닌데 챔피언십 순위를 좀 봐야겠습니다. 코번트리가 잡았던 더비카운이랑 퀸즈 얘네가 지금 하위권에 있긴 하거든요. 강등권. 그리고 미럴은 지금 중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코번트리는 아주 상위권이고 미럴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골득실이. 코번트리는 플러스 8이고 근데 이제 리그컵이기 때문에 리그와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코번트리 승무 오버 그래도 코번트리가 더비카운한테 3실점을 했던 걸 생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에서 더비카운도 지금 하위권이거든요. 미럴 정도면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코번트리가 이겨도 실점을 할 것 같고 뭐 미럴이 이긴다면은 2골을 넣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은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코번트리 승부에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어렵네 오늘. 자 노리치하고 사우스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추천들 많이들 눌러주셨네.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다. 자 노리치 그리고 사우스햄튼 일단 노리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홈에서. 근데 최근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은 거의 살짝 반반 느낌?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노리치가 홈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자 일단 노리치하고 사우스햄튼을 봤을 때 일단 미드필더 쪽에 뭔가 부상이라든가 출전 정지 수비 쪽에도 뭐 뇌진탕으로 지금 결장인 선수도 있고 그래서 공격 제외하면은 뭔가 출혈이 좀 있습니다. 뭐 사우스햄튼도 있긴 하지만 노리치가 좀 더 있는 편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그 리그에서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리치가 중하위권 쪽에 있고 사우스햄튼이 바로 위에 있긴 하거든요. 승점이 뭐 1점 차밖에 안 나긴 하는데 둘 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노리치가 이만저만 실망이 좀 커요. 왜냐? 그래도 홈에서는 좀 해줘야 되긴 하는데 뭐 프리시즌도 이긴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리고 리그 시작하자마자 미러한테 졌죠. 뭐 와포드, 포츠머스 뭐 잡아서 잘하나 싶더니 또 미들즈브로한테 지고 이상하게 홈만 오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정 2경기는 다 이겼는데 또 하필 홈이긴 합니다. 그리고 4경기 전부 득점과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고 자 노리치 같은 경우에 뭐 아까 그 미드필더 아마 그 지난번 퇴장 때문에 근데 리그컵에 퇴장이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매번 이제 넘어갔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징계 상황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출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 그리고 잉글랜드 쪽은 그 레드 카드가 전국 대회 전반에 걸쳐 이제 적용된다고 하네요. 직접 퇴장은 이제 모든 그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퇴장 당한 게 컵 대회나 FA컵에도 이제 결장이 포함되고,
누적 경고로 인한 거는 뭐 같은 대회. 예. 그러면 못 나오는 게 맞네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출전 정지라고 얘기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미드필더 16번 누구였지? 제이브 라이트. 얘가 미들즈브로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못 나온다. 다이렉트 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슈아 서전트가 이제 만회 골을 넣긴 했는데 퇴장 이후에 노리치 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슈팅이 아주 압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럴전은 봐야겠지만 일단은 아까 봤던 미들즈브로전은 아니었고 그때도 조슈아 서전트가 골을 넣긴 했네. 근데 후반 막판에 또 골 먹히고 그때는 슈팅은 비슷했네. 점유율은 좀 앞섰고 뭐 홈이라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우스햄튼도 보면은 렉섬점 그때 이제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추가 시간에 2골 넣어서 그 이후에 이제 무패하다가 스토크한테 졌는데 사우스햄튼도 보면은 4경기 다 골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노리치가 홈이라서 프렌을 간다기보다는 이게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오늘은 뭔가 무승부 보는 경기들이 좀 많아지는데 일단 상황상 노리치는 오버 흐름입니다. 근데 홈에서 일단은 1득 이상을 못했고 사우스햄튼도 냉정하게 보면 그 홈에서 이제 막판에 2골 넣은 거 빼고는 1골 이상을 못 넣기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요거 그래도 노리치 홈을 좀 믿어야 되나? 사우스햄튼이 지난번 그 리그컵에서 그래도 좀 약체 상대로 1골만 넣고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슈팅은 좀 더 밀렸기 때문에 이것까지 무승부 보면 오늘 무승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1순위 노리치 프렌입니다. 근데 노리치의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승을 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뭐 결장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노리치 프렌입니다. 홈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믿어봐야죠. 홈에서 3연패는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지난 와포드전 2대1로 이긴 것도 있고 리그컵을 와포드가 딱 거의 중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프렌의 무승부 가능성 높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프레스턴하고 렉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뭐 50분 안으로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하신 분들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턴하고 렉섬.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뭐 어느 승패가 막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까진 오히려 고배당 위주로 노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언어 보러 가든 뭐 프렌이 너무 좋다. 뭐 일반승이 너무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에스그라츠 프렌승도 보데글림이 경기를 던진다는 쪽에서 이제 가는 거지. 워낙 1차전 점수차가 컸기 때문에 뭐 슈투트 그라츠가 좋아서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번리도 살짝 뭐 무승부가 걸리고 상대 전적에서 어쨌든 아직까진 그렇다. 자 프레스턴하고 렉섬. 자 렉섬이 이제 3부에서 올라왔는데 얘네 나름 좀 선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1차전도 이길 뻔하다 사우스햄튼한테 이제 역전당해서 아쉽게 졌고 헐시티전 극적으로 비겨서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거 졌다고 봐야 됩니다. 헐시티전. 사우스햄튼전은 이제 본인들이 당했다면 여긴 본인들이 성공한 거죠. 3대1로 그냥 아예 지고 있던 상황에 추가 시간이 2골이 나온 거든요. 그 2분 사이에 91분 92분 그것도 같은 선수가 그래서 이제 연장이 없기 때문에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뭐 슈팅은 좀 더 많았었는데 몇 개 정도 점유율이 헐시티가 앞섰고 렉섬이 특히 이제 원정 경기 한 경기 이후에 다 홈 경기였는데 다 다득점했어요. 브로미치전 질 때도 2골 넣었고 지난번 또 홈에서 첫 승 하나 했더니 2골 먹혀가지고 2대2. 그러니까 패턴은 전부 오버입니다. 모든 경기 3.5 기준에도 한 경기 빼고 다 오버예요. 그리고 프레스턴은
렉섬과는 다르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1차전 퀸즈 비기고 나머지 이제 리그컵부터 홈에서 이제 입스위치 레스터까지 3연승. 근데 레스터 입스위치 쉽지 않은 팀들이거든요. 나름 챔피언십에서 그래도 좀 수준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입스위치나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바로 내려온 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빡세긴 하죠.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어쨌든 연승을 거뒀다? 그러면 이거는 프레스턴 쪽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당도 프레스턴 쪽으로 빠지고, 렉섬이 아무리 어떻게든 비볐다 하더라도 그때는 홈이었고 헐시티전 극적인 두 골 아니었으면 사실상 졌다고 보고, 최근에 셰필드 웬즈한테도 두 골 먼저 앞서서 비길 정도면, 셰필드 웬즈도 지금 하위권이거든요. 그 정도면 슈팅도 밀렸고, 프레스턴은 이기기 좀 힘들어 보여요. 만에 하나 프레스턴을 잡는다는 그림이 가려면 오버 가야 돼요. 오버. 예를 들어 뭐 프레스턴이 퇴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뭐 지다가 뭐 갑자기 두 골을 넣어서 연장을 가든, 그러면 승부차이 끝에 이길 가능성이 있죠. 다만 프레스턴도 잘 봐야 되는 게, 그 레스터전, 일단 입스위치전은 스코어가 1대 0인데 그 1점이 PK였거든요. 그리고 점유율하고 슈팅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결과는 1대 0이지만 내용은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입스위치 15, 프레스턴 2입니다. 슈팅 개수가. 근데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점유율도 7대 3이었고, 레스터전은 그나마 좀 거의 점유율 밀리긴 했지만 슈팅은 거의 비슷했다. 요 정도? 네, 렉섬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라면. 그래서 프레스턴 승을 보는 거고, 만에 하나 변수가 나온다면은 아마 무승부까지 컵 대회인 점을 감안하면은 바로 뭐 연장 없이 승부 차이 또 갈 테니까 그 정도 차이지. 프레스턴도 왜냐면 다 한 골 차였잖아요. 다 아슬아슬했고. 그리고 제 기억에 프레스턴은 뭔가 실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 시즌에. 그리고 작년 후반에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렉섬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힘들 수는 있어도 나름 쉽게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기가. 뭐 사우스햄튼부터 시작해서 헐시티, 뭐 브로미치, 그리고 뭐 셰필드 웬즈까지 본인들이 득점을 안 한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스턴이 만약에 선제골을 못 넣는다, 만약에 렉섬한테 먼저 선제골 먹힌다, 그러면 반대로 렉섬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프레스턴이 선제골을 넣든 간에 렉섬이 골만 넣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레스턴 승을 이제 유력하게 보지만 오버를 좀 같이 볼게요. 요 경기. 렉섬이 워낙 실점도 꾸준하지만 득점도 꾸준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웬즈하고 리즈 경기. 자, 이따가 제가 저녁에 어제처럼 잠깐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업로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온 거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뭐 그때 저녁에 올 때쯤이면 조합도 다 발송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낮 방송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시면 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따 저녁에 와서 어제처럼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 저녁 방송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방송 시간은 제가 어제는 너무 늦게 왔고, 오늘은 한 7, 8시? 예, 그쯤 사이에 좀 오도록 할게요. 아마 야구가 한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야구를 안 가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합 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 일찍 하길 잘한 것 같고. 자, 주말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목요일까지 좀 마무리, 빠르면 내일까지 좀 마무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공지를. 지금 고정 시간을 정하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그런 건데,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하고 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거든요. 시간대가 다른 4시 경기인데 셰필드 웬즈 그리고 리즈. 일단 상성은 리즈가 좋죠. 최근에 셰필드 웬즈 원정에서도 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성적은 반반이지만 최근에는 리즈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셰필드 웬즈 아까 하위권이라 했죠. 그리고 리즈는 아시다시피 일부러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서 1, 2부 팀의 싸움인데 리즈는 이제 첫 경기를 에버턴을 잘 잡긴 했지만 왜냐면 프리시즌에 맨유, 비아레알, AC 밀란하고 다 비겼거든요. 근데 아스날을 할 때 너무 털렸다. 0대5는 좀 뼈 아프지 않나. 왜냐면 얘네 뭐 그 칼버트 루인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하위권에서 놀고 있는 셰필드 웬즈 뭐 레스터전도 아쉽게 첫 경기 역전패를 당하고 지난 뭐 렉섬전도 2골 내줬지만 또 따라잡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쉽게 질 것 같진 않은데 지난번 스토크한테 0대3으로 진 것도 있고 그 리그컵을 볼튼 상대로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왜냐면 상대방이 그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 퇴장당한 팀 상대로 3골을 먹혔습니다. 선제골 넣었지만 동점골 내주고 또 앞서가지만 또 동점골 앞서갔지만 또 연장에 또 추가 시간에 동점골. 그래서 결국 승부차이 끝에 올라오긴 했는데 쉽진 않았죠. 오히려 퇴장당한 팀보다 이제 슈팅이 적어요. 셰필드 웬즈가 점유율도 살짝 밀리고 이 정도면은 그냥 리즈 승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셰필드 웬즈가 최근에 뭐 골을 조금 넣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또 렉섬이었고 또 볼튼이었고 그런 볼튼은 또 한 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스날한테 지더라도 에버튼도 잡고 프리시즌에 이제 강팀들 상대로 비겼던 리즈 승 봐야 된다. 근데 배당이 너무 적다. 1.1. 그래서 이거라도 데려가야 된다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다폴더에 데려가시고 메인으로 가면은 이제 결국 경기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메인으로 가는 건 별로고 2순위나 이제 다폴더에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메인이 다폴더면은 데려가도 됩니다. 뭐 다른 막 뭐 3-4경기 데려가면은 거기다 낑겨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원정이기도 하고 갈 거면 아싸리 그 마엔으로 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스토크한테도 0대3으로 질 정도면 그 퇴장당한 볼튼 상대로도 3대3이다. 아무리 원정이어도 리즈 마엔까지 봐야죠. 그래서 리즈 승 마엔 보고 3.5 기준은 셰필드 웬즈의 득점에 달렸다고 봅니다. 뭐 레스터나 지난 뭐 볼튼처럼 골을 좀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높은데 스토크전처럼 골을 아예 못 넣으면은 이게 언더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1대0, 2대0 아니면 많이 넣더라도 리즈가 뭐 4골까지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오버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겠다. 그래서 오늘 경기 종합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생각보다 갈만한 경기가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경기는 진짜 손에 꼽는다. 그리고 오히려 고배당을 노려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언오버 쪽이나 그래서 챔스든 잉글랜드 리그컵이든 쉽진 않네요. 오늘 차라리 어제 오늘 거를 어제 미리 봤다면 오늘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했기 때문에 어제 오버를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네요. 오늘 경기들이 워낙 좀 애매해서. 근데 그렇더라도 오늘 경기 때문에 아마 못 데려갔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어제 오버 조합은 2순위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사실 못 데려갔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든 어제 뭐 못 가서 적중 못한 거를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업로드용으로 이제 좀 일찍 킨 거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오니까 그때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시에서 8시 만약에 좀 더 빨리 오거나 일정이 뭐 변경될 것 같으면 공지에 좀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